자, 미적분 모의고사나 이제 수능 기출문제 학습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총 14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fx식이 나왔고 k에서 극대래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2t에 lnx 한 번 더 미분 빼기 2x 여기에다가 k를 대입하면 되겠죠. k 대입하면 식이 f'k는 2t ln k 곱하기 k분의 1 빼기 2k 여기에서 극대라고 했기 때문에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0은 되기 전에 이제 분모가 어차피 k니까 k로 한번 다 올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2k 제곱이 0이다. 따라서 이 분자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를 좀 약분해 주시면 t ln k는 k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다 라고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실수 k의 값을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GT라고 하겠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K가 GT인 거야. 그래서 이 K 대신에 GT라고 써도 무방하겠죠, 이때. 그렇죠. 그래서 이 GT를 넣어서 다시 한번 써보면 T, ln, GT는 GT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A가 2의 제곱이래요. 그러면 G 알파, A가 아니라 알파죠. 그래서 알파를 G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T 값에 알파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알파 L은 G의 알파인데 얘가 2의 제곱이래. 그러면 2의 제곱은 G의 알파, 2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따라서 얘가 2잖아. 따라서 2 알파가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알파가 2분의 2의 4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알파 하나 구했고 알파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또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G 프라임 알파이기 때문에 G라는 식을 미분한 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식을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요 식을 미분하면 T로 미분하면 ln-gt 그 다음에 더하기 곱의 미분이니까 t 곱하기 gt분의 g't는 2gt g't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또 우리가 알파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를 대입하면 g알파가 아까 2의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2의 제곱해서 t의 알파 대입 하면은 여기가 2 더하기 알파 곱하기 G 알파 2의 제곱 계속 반복이에요. G 프라임 알파 이거는 내가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G 알파 2의 제곱 그 다음에 G 프라임 알파 아직 몰라 이렇게 해서 지금 구하는 게 어딨냐면 이렇게 두 군데에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파 곱하기 요 G 프라임 알파를 표현을 하면 되거든 숫자로. 근데 지금 문자로 아직 표현된 부분이 잘 모르는 게 요거. 근데 방금 뭘 구했냐면 이 알파가 2분의 2 4제곱이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대입해 주시면 알파 대신에 2분의 2의 4제곱 대입해주면 좀 더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2분의 2제곱 G 프라임 알파는 2의 제곱 G 프라임 알파다. 따라서 넘겨보면 2분의 3, 2의 제곱 G 프라임 알파가 2가 되고요. 따라서 G 프라임 알파가 나눠주면 뭐가 나오죠? 2를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다. 3분의 4 그 다음에 2의 제곱도 밑에 이렇게 깔리겠습니다. 따라서 다 했어요. 구하는 게 알파 곱하기 G 프라임 알파의 전체 제곱을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2분의 2의 4제곱 곱하기 3, 2의 제곱 분의 4를 제곱해서 해주시면 2의 4제곱이 약분돼서 사라지고요. 9, 2, 18에 16 따라서 9분의 8 이렇게 나오나요? 따라서 답이 P 더하기 Q는 1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파랑 G알파를 2에 대해서 표현을 잘 하시면 된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함수가 오직 하나의 변곡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변곡점을 일단 도출을 해내려면 두 번 미분을 해야 되겠죠. 빠르게 두 번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3k의 코사인 kx 더하기 12x 제곱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3k 제곱에
사인 kx 더하기 24x고요. 변곡점은 당연히 얘를 0으로 만족하는 근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하나의 변곡점을 가져야 되고 그럼 이 2'이 0이 되는 값이 있어야 되고 일단 하나 이상 그 다음에 변곡점 조건이 0만 만족하면 안 되죠. 부호도 바뀌어야 되죠. 2'의 부호도 동시에 바꾸면서 2' 값이 0인 값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x 양옆으로 양옆이라는 게 좌우를 말하는 거예요. f2'의 부호가 바뀌는 값이 한 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x를 그럼 구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지금 일단 하나 구할 수 있는 게 뭐죠? 0이죠. 0. 그렇죠? 0은 무조건 돼. 그래서 f2'에 마침 0을 넣어봤더니 0이 되더라.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 찾은 거거든요. 근데 부호 조사는 좀 해봐야 알겠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자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찾기는 어려운 상태고 그러면은 이 혹시 0에서 변곡점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사인 함수, 다항 함수의 교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냥 바로 근을 찾기가 어려운 방정식이기 때문에 넘기셔서 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 얘를 이렇게 넘겨. 그러면 3k 제곱의 사인 kx는 24x를 만족하는 x일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는 y를 각자 달아주면 두 함수의 교점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대충 한번 그려보면 이 오른쪽 24x는 기울기가 24짜리인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기가 24인 직선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인 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이 k는 어차피 상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 값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높낮이만 혹은 주기만 조절해주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얘도 똑같이 0,0을 지나고 약간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때는 교점이 몇 개 나와? 교점이 3개가 나오죠. 교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교점을 기준으로 각각 f2'의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f2'의 부호가 바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두 함수 중에 대소관계가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얘가 플러스라는 거는 3k제곱이 더 작다는 거고 마이너스라는 건 3k제곱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대소관계가 바뀐다는 거죠. 부호가 바뀐다 이꼴 두 함수의 대소관계가 바뀐다. 그러니까 크로스로 해서 초록색이 더 위에 있다가 더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다 변곡점의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점도 된다는 얘기는 2'이 0이고 그 다음에 그 점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뀐다. 즉 대소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라면 변곡점이 몇 개 나온다? 3개가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모양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변곡점이 오로지 하나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오로지 하나가 나오려면은 그쵸? 이 0만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사인 함수긴 한데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너무 대칭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어차피 우리가 대소관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원점 대칭이나 함수기 때문에 어차피 0 이전에는 파란색이 더 위였다면 그 0보다 큰 부분에서는 파란색이 더 아래에 있겠죠. 따라서 0은 무조건 변곡점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변곡점이 한 개만 존재하려면 변곡점이 한 개이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 사인 함수, 파란색 함수 입장에서 지금 0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파란색 함수의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가 뭐보다? 그렇죠. 24보다는 어때야 된다? 가파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24 사인 요 3k 제곱의 사인 kx의 0,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보다? 그치 2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니까 한 번 더 미분할게요. 그러면 3k 세제곱의 코사인 kx의
여기 0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3k 세제곱이지. 얘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얘가 2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k 세제곱이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k를 지금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k의 최대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교점의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대소관계가 바뀌면 2'의 부호가 바뀐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시면 기니디 문제죠. 그래서 일단 함수의 개형을 사실 제일 빨리 파악하면 좋은 문제인데 어떻게 생겼나요? 얘 원점 대칭 함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지? 양끝 무한대를 보내보면 2차가 항상 1차보다 빠른 속도로 커지기 때문에 0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조금 빨리 그려보면 이걸 지나고 양끝을 이렇게 0으로 한 없씩 가까이 보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걸 파악할 수 있으면 정말 좋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일단 기억부터 얼른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f'0 미분해 볼게요. f'x는 분모 제곱 그 다음에 얘 거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이렇게 나와서 1 빼기 x제곱이 나오고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해서 0이 되는 값 이제 구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0이 되는 값을 구해보면 우리가 극대값을 구하는 거고 일단 기억에서 확인하라는 건 x에 0을 대입하면 f'0은 1 나오나요? 네, 맞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시면 니은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부등식 문제는 항상 뭘 찾는 거다?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찾는 문제라고 했죠. 예, 여기에서는 뭘 찾는 문제다? fx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선이 있을 때 그것보다 항상 fx가 위에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낮은 최소값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극소값에서 나오겠죠. 높은 확률로. 그래서 극소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지금 그래프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면 미분을 해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부호조사를 빠르게 해보면 이땐 0, 0이고 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 예를 들면 0 같은 거를 대입해보시면은 0 대입해보면 부호만 조사하는 거예요. 지금 플러스가 나오네. 그래서 플러스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겠죠. 따라서 이 fx 특징 구할 수 있습니다. x는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값? 극소값 가지죠. 극소값 몇이냐면 f에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 몇을 가져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x가 1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아까 원점 대칭이라 했으니까 f의 1이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이것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전체 요 그래프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일 때 2분의 1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보려고 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요선이죠. 항상 위에 있는 거 맞죠. 그렇죠. 따라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말로 쓰자면 그래서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므로 나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기억, 니은, 디귿 보시면은 이거 많이 나온 유형이에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항상 1보다 크냐 어디에서? A, B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 사실 그래프로도 살짝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A, B를 어디서 잡았냐면 0과 1 사이에서 잡았기 때문에 0과 1 여기 있죠. 그래서 요 사이에 A, B를 잡았을 때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항상 1보다 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굉장히 무수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막 변화를 시키면서 재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울기가 또 뭐가 있냐면 얘를 구해놓은 적이 있어요. F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근데 우리가 이 기울기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평균값에 정리해서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A와 B 사이에 있는 어떤 C값에서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접선의 기울기로 바꿔주신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f b 빼기 fa b 빼기 a니까 f 프라임 c 인 c가 어디에 존재한다? a랑 b 사이에 존재하는데 a, b가 애초에 0과 1 사이에 이렇게 끼어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0, 1 이거는 생략하셔도 돼요. 여기 이렇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따라서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대신 이제 앞으로 f'c가 항상 1보다 크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c라는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0과 1 사이죠. 그렇죠? 이 0과 1 사이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1보다 크냐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아는 값은 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얘보다 항상 가파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보시듯이 0과 1 사이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어보면 이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보다 더 완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반대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이제 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F2'의 부호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즉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의 함수를 구분하면 되죠.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무슨 함수예요? 위로 볼록인 상태잖아. 위로 볼록이라는 것은 F2'이 0보다 작을 것이란 얘기고 F2'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F'이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F'0이 아까 1이라고 했기 때문에 1보다는 점점 감소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F'C 값이 1보다 작을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 있고 F2'이 0보다 작다를 만약에 그래프를 안 그렸으면 직접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2' 0과 1 사이에서 F2' 계산해보세요. 이거는 미분하는 거니까 얘 미분해보실 수 있겠죠. 얘가 0보다 작으므로 F'X는 감소한다. 근데 이제 F'0이 1이므로 얘보다는 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따라서 이 0부터 1 사이에서 F'C 값은 1보다 작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 답이 3번이에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은 두 점을 지나는 4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P가 A를 출발해서 매초 1만큼 간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T초 후 그림을 이 그림이라고 치고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Q의 속도기 때문에 Q의 위치를 구해야 돼. 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T초 후에 지금 이 간 거리가 몇이죠? 1초당 1이야. 그러니까 T초니까 T만큼 갔을 거고 이 T라는 요 길이는 사실 호의 길이잖아요. 호의 길이는 R세타인데 R이 1이다 지금. 1이에요 다 지금. 그래서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중심각이 세타인데 얘가 뭐랑 똑같다? T랑 똑같다는 거죠. T.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세타 대신에 다 T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T. 중심각도 T, 호의 길이도 T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P의 좌표 나오겠죠? P의 좌표를 써보시면 T초 후 그림이다 라고 가정하면 P의 좌표는 R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대신 T 사인 T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Q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죠? Q가 지금 애초에 어떻게 생기느냐면 요 두 직선 사이의 교점입니다. 자, 요 직선 방정식 한번 세워볼까요?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뭐야? y는 탄젠트 t죠. 탄젠트 t x. 그 다음에 요 직선은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절편은 y절편은 1이고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짝쿵 구해보면 탄젠트 t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다. 나는 지금 x 구하는 거죠. 넘겨서 x를 묶으시면 x 탄젠트 t 더하기 1은 1. 따라서 x가 탄젠트 t 더하기 1 분의 1. y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탄젠트 t. 왜냐면 둘이 더해서 1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직선을 좀만 조작해보면 x 값 더하기 y 값이 항상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Q의 T초 후 Q의 좌표는 이렇게 나오고요. 내가 구하는 건 뭐다? 속도. 그러니까 미분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탄젠트 T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Q의 속도 미분해보세요. 미분해보시면은 식이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거는 그냥 제가 빨리 쓸게요. 계산 알아서 해보시고 T 그 다음에 1 더하기 탄젠트 T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그 다음에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T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시컨트 제곱, 탄젠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T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이 속도가 이렇게 나왔고 지금 몇 초일 때를 구하는 거냐면 P의 X좌표가 5분의 4인 순간이기 때문에 P의 X좌표 얘가 5분의 4인 순간이기 때문에 코사인 T가 5분의 4인 거 각도는 잘 모르죠. 대신에 우리가 지금 탄젠트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식이 얘를 탄젠트 T로 바꿀 수는 있겠죠. 삼각형 빨리 그려보시고 T 5분의 4 그럼 여기가 3이고 탄젠트 T가 4분의 3입니다. 따라서 T가 이거일 때 속도를 다시 대입해 보시면은 답이 이렇게 나와요. 25 그 다음에 49분의 25 따라서 지금 B 빼기 A는 Y값에서 X값 빼주시면은 49분의 5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이 5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5번 문제 보시면 이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1 값을 구하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을 구하는 방향으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조건 보시면 이러한 좀 특징적인 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은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본 형태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fx의 제곱 근데 fx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곱해져 있고 얘가 한 번 더 미분해져 있는 게 곱해져 있죠. 이것은 어떤 함수의 미분에서 많이 봤어요? 합성함수의 미분이었죠. 그래서 얘는 어떠한 합성함수를 미분해서 나온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함수가 뭐냐라고 찾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적분을 하는 우리가 과정이죠. 적분한다는 것은 우리가 뭘 미분해야 이 식이 되느냐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양면에 바로 인테그랄 dx 이렇게 한번 씌워볼게요. 자, 그럼 인테그랄 씌워보면 우리가 이 좌변은 어떤 함수가 나올까요? 좌변은 우리가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되냐 fx의 세제곱을 미분하다가 나온 식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얘를 미분해 보시면 3이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제곱이 될 거고 속미분을 한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수만 차이가 나죠. 그럼 개수 맞춰주시면 개수가 2가 되게끔 하려면 원래 2가 있어야 되고 3이 내려왔을 때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변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우변도 해보시면 얘도 f의 2x 더하기 1의 세제곱이었을 거다 생각하시고 거꾸로 한번 미분을 해보세요. 그러면 3이 내려오지. 3이 내려오니까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실제로 미분해보면 얘가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얘 안에 있는 미분을 한 번 더 해주시고 근데 얘는 이 안에 있는 식을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2까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2를 하나 더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까지 곱해주면 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분을 이렇게 한번 구해봤고요. 우리가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원래 플러스 C 적분상수를 달아줘야죠. 그래서 어딘가에 그냥 한쪽에만 달아주면 된다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한쪽에 플러스 C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래서 식을 조금만 더 예쁘게 분수꼴을 없애주시면 양변에 6을 한번 곱할게요. 6을 곱하면 4f x의 세제곱은 f의 2x 더하기 1의 세제곱 더하기 6c 이렇게 나오겠다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럼 일단 이런 식을 찾았고 그 다음 이제 나조건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나조건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숫자를 2개 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 6 같은 걸 이제 대입을 해볼 수 있다고 준 건데 보시면 6을 만약에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13이 나와야 돼요. F13.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이 2개를 대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8분의 1을 대입해도 우리가 아는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얘가 2를 곱하고 1을 더하면 4분의 3. 얘를 지금 알아야 됩니다. f의 4분의 3. 얘도 사실 잘 모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구하는 마이너스 1도 한번 대입해 보시면 f의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f의 마이너스 1을 구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c를 모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c를 알아야지 구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c를 구하라고 나 조건을 줬구나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c 구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입을 해야 이 두 개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대입해지는 f 자리에 대입해지는 값이 뭐냐면 하나는 x고 하나는 2x 더하기 1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어진 숫자가 하나는 마이너스 8분의 1. 얘를 만약에 대입한다면 여기 아까 4분의 3이 필요하다고 했고, 근데 4분의 3도 몰라. 그러면 만약에 혹시 x자리에 다시 4분의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2x 더하기를 해보면 2분의 5가 나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넣어보면 6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무슨 의도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게 요 두 값을 준 거죠. f에 대해서. 이 두 값을 줘놓고 얘네는 모르지만 이렇게 거쳐서 세 단계 거쳐서 여기까지 가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입을 좀 번거롭지만 3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이제 대입을 할 거고, 조금 더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 6C를 이쪽으로 넘기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f의 2x 더하기 1의 전체 세제곱은 4 괄호 fx 세제곱 빼기 6c 이렇게 두고 여기다 이제 대입 시작하면 x의 8분의 1 대입하면 f의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3의 세제곱은 4 곱하기 f의 8분의 1이 아까 뭐라 줬냐면요 1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1 더 빼기 6c, 그러니까 4 빼기 6c죠. 그래서 얘가 4 빼기 6c다 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4분의 3을 모르니까 얘를 대입해보자. 그러면은 뭐가 나오면 2x 더하기 1은 2분의 5가 나온다고 했고요. 얘는 4 f의 4분의 3의 세제곱 빼기 6c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위에서 요 부분이 지금 4 빼기 6c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4 빼기 6c를 이렇게 다시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6 빼기 24c 빼기 6c니까 16 빼기 30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2분의 5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2분의 5를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f6 내가 아는 값이 나와요. 얘가 몇이었냐면 2였습니다. f6이 2. 그렇기 때문에 얘가 8이에요. 8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우변은 뭐가 나오냐면 4f 2분의 5의 세제곱 빼기 6c 이렇게 나오고요. 방금 위에서 또 정리했듯이 요 2분의 5의 세제곱이 이렇게 또 고쳐질 수 있죠. 따라서 4 괄호 16 빼기 30c에 빼기 6c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24가 아니라 64 빼기 120c에 126c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거의 다 했다. 따라서 우리가 이 c를 구하는 과정이었고, 여기 8은 64 빼기 126c를 푸시면 됩니다. 따라서 넘겨보면 126c는 56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c는 126분의 56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약분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2로 약분해보시면 28, 2로 약분해보면 63, 7로 약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7로 한 번 더 해보면 74, 79 이렇게 나오죠. 이제 거의 다 했다. 그래서 이제 C값이 9분의 4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F-1이니까요. 아까 다시 구해야 되는 자리에 얘를 마지막으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식에다 하는 거죠. 계속 요 식에다가 하는 거고,
그럼 f의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나와요. f의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4 f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6c. 6c인데 6c가 9, c가 9분의 4기 때문에 3분의 8 이렇게 나오죠. 자, 따라서 거의 다 했어요. 넘겨보면 3f의 마이너스 1의 전체 세제곱은 3분의 8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얘는 9분의 8이 나오고요. 이제 여기 세제곱근을 씌워주면 이제 끝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f의 마이너스 1은 세제곱근 씌우면 여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9가 지금 3의 제곱이기 때문에 3분의 1제곱을 씌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제곱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지금 어떻게 정리를 조금 더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문제 답고를 보면 지금 분모가 지금 3, 2, 6 이런 꼴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지금 깔끔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한번 곱해볼까요? 3의 3분의 1제곱.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에 3의 1제곱이 되면서 3이 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루트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이 4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조금 형태는 어렵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이 첫 번째 가해식을 보고 치환 적분이 아니라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다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 함수를 미분한 거구나를 잘 유출을 해내신 다음에 이 두 숫자를 가지고 3번 대입을 해서 C를 구한다가 해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지만 이렇게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뉴턴의 냉각법칙 어쩌고저쩌고 뭐 본인들 뭐 많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전혀 뭐 지식은 필요 없고요. 자, 이런 식이 나왔네. 근데 우리가 이런 지금 적분을 당장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많이 했듯이 얘를 만약에 fx라 놓는다면 지금 얘를 미분한 게 위에 있네. 이런 꼴은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배웠습니다. 치환 적분 쪽에서.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면 ln 절대값 fx 더하기 c 이렇게 결론 내리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고쳐보면 ln 절대값 fx가 이 분모식을 말하는 거죠. 절대값 t, d 빼기 20 더하기 c가 이렇게 된다. 근데 이쪽에 c가 있으니까 그냥 굳이 이쪽엔 c 안 붙여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적분을 했어요. 얘가 얘다 라고 지금 적분을 다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뭘 할 거냐면 t0이 100이고 t3이 60이래요. 그러면 대입을 해봐야지. 그래서 요 식에 t 자리에 0 대입 해보면 지금 요 부분은 지금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ln t0 t0이 100이래. 그러면은 ln 100 빼기 20이니까 80은 c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c가 나왔고 그 다음에 t에 지금 3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땐 60이기 때문에 ln 60 빼기 20이죠. 그러면 ln 40은 3을 넣어보면 t 자리에 넣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3k 더하기 c 이렇게 나오죠. 근데 c가 ln 80이라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ln 80을 넣을 수 있습니다. ln 80. 자, 그러면은 3k는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얘를 이렇게 이항하면 ln 40 빼기 ln 80이기 때문에 ln 나누기로 바뀌죠. 2분의 1, 즉 마이너스 ln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k의 값 다 구했죠. 마이너스 3분의 1에 ln 2가 나오겠다. 답이 1번이 나왔습니다. 꽤나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적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치환적분 꼴이지만 우리가 치환적분을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배우는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다음으로 7번 문제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 연속인 함수 fx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데 간략히 설명하면 얘는 무슨 대칭? y축 대칭. 뭐 오함수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은 그쵸, 주기함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기함수인데 주기가 4이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조건들 보시면 적분값을 두 개를 줬어요. 얘를 뭐 1번 적분, 2번 적분이라 쓸게요. 나중에 쓸 때. 이랬을 때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지금 구간을 보면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얘는 0부터 2까지 근데 구하는 건 0부터 2까지 그래서 뭔가 이 구간을 0부터 2까지로 다 바꿔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해야 됩니다. 얘를 그 다음에 구하는 꼴이 fx가 아니라 주어진 건 다 fx인데 f'x로 나왔네. 즉 얘를 적분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그쵸? fx 꼴로 만들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얘를 적분해야 되겠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미분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즉 부분적분법을 써서 이 구하는 값을 다시 한번 얼른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분 미분함수 일단 그대로 2, 0 빼기 적분함수 그대로 그 다음에 미분함수 미분 코사인 파이 x 0부터 2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구해보면 이 적분값 이 부분이 0이 나와버려요. 지금 2파이랑 0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파이를 좀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파이 0부터 2까지 fx 코사인 x dx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하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변환을 했어요. 일단 조금 더 편안한 형태로 바꿨고 이러면 이제 어떤 게 보이냐 이 꼴이 어디 있어요? 요렇게 곱해진 요 모양입니다. 마침.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찾으면 되겠고 그럼 이렇게 한번 찢어서 얘를 정리를 해본 뒤에 구간을 마이너스 2부터 6이 아닌 0부터 2까지로 최대한 바꿀 수 있게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씩 조작 시작할게요. 얘를 찢어서 쓰면 xfx 더하기 fx 코사인 x dx 코사인 파이 x dx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적분을 한번 해줘 볼 건데 일단 요 xfx라는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지금 가나 조건에서 특징 중 하나가 y축 대칭 함수다. 그러면 얘는 우함수죠. fx가 그래서 우함수고 x는 무슨 함수예요? 얘는 원점 대칭 함수죠. 그럼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쵸? 원점 대칭 함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원점 대칭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함수, 원점 대칭 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죠? 0이 나옵니다. 그쵸? 이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같은 구간에서 우함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2배가 나오죠. 0이 아니라 a까지 우함수를 적분한 값의 2배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간략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함수를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기함수니까 0이 나오겠죠. 따라서 사실상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한 거? 2부터 6까지 적분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찢어서 쓸게요. 그 다음에 뒷부분 보시면 이 부분의 함수 특징은 뭐냐면 둘 다 우함수, 우함수. 그래서 일단 우함수는 맞아. 근데 또 어떤 성질이 있었어요? 얘는 주기함수도 되죠. 얘는 주기가 4짜리인 함수였고 fx가 코사인 파이 x는 주기가 2짜리인 함수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둘이 곱해도 4, 주기 4 안에서 반복은 되겠죠. 더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전체 구간을 보면 길이가 8짜리인 구간이에요. 그러면 얘를 반반 쪼개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이랑 2부터 6까지 적분한 값이랑 서로 어떻겠다? 같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기가 어차피 4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적분값이 같다. 따라서 2배를 시키면 되겠다. 왜? 난 지금 6이 보기가 싫거든. 이 0부터 2까지로 다 바꿔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근접하게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fx 코사인 x 파이 x 이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질을 이용하면 한 번에 갈게요. 우함수잖아요.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니까 우함수. 우함수의 성질은 뭐였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한 우함수의 값은 2배만 하면 됐었다. 그쵸? 2배. 0부터 2까지 적분한 것의 2배였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얘는 나중에 해결하고 얘는 2배를 더 꺼내면 4, 0부터 2까지 fx 코사인 파이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잘 정리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얘를 그럼 이제 0부터 2 혹은 마이너스 2부터 2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는데 이 6을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얘는 주기함수가 아니거든. 누구 때문에? x 때문에. 얘 뒷부분은 주기함수지만 얘 때문에 주기함수가 안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바꾸지 못하고 강제로 구간을 조정하려면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냐? 나는 얘 여기에서 지금 딱 4씩 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x값에서 4를 뺀 값을 그냥 t라고 한번 지원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dx는 dt 이렇게 바뀌고 x 자리에 t 더하기 4를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t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6일 때 t가 2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을 t에 대해서 한번 바꿔보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대신에 t 더하기 4 fx 대신에 t 더하기 4 dx 더하기 뒷부분 똑같이 dx. 자, 이렇게 고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이 fx는 아까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요. 주기가 4인 함수야. 따라서 얘랑 똑같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 함수도 이렇게 찢어서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ft가 아까 우함수였잖아요. 그래서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기함수라고 아까 했었고 요 부분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면 뭐예요? 0이죠. 기함수니까. 그래서 0이 나오고요. 따라서 요 4ft만 잘 적분하면 됩니다. 그럼 4ft는 무슨 함수? 얘는 기함수, 얘는 우함수가 되죠. 따라서 우함수는 0부터 2까지 적분한 걸 2배 하면 됐었다. 따라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제 자,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다. 뭐를? 4ft를 dt 아유 죄송해요. 여기 dt인데 dt 더하기 4 0부터 2까지 fx 코사인 파이 x dx가 이게 뭐다? 지금 뭐 한 거지? 우리가 계속 뭘 정리한 거냐면 1번식을 정리한 거거든요.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쭈루룩 정리한 건데 얘가 24다 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24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0부터 2까지 fx를 적분한 것은 4래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4라는 거잖아. 그래서 대입해보시면 4, 4, 16이 32 더하기 4 0부터 2까지 적분값 24다. 따라서 이 적분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요 적분값이 마이너스 2이고 지금 실제로 물어보는 값은 뭐였냐면 요 값에 지금 뭘 곱하는 거였어요? 지금 주어진 정리를 해놨잖아. 값 구해야 되는 값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파이만 곱하면 됐었다. 따라서 마이너스 파이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파이 곱하면 2파이가 되겠다. 따라서 답이 2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는데요. fx에 대해서 이 x1보다 x2가 크면 함수값도 더 크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fx는 증가하는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 조건을 보시면 닫힌 구간 요 구간에서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주어졌는데 어쨌든 fx는 전체 구간에서 지금 증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계속 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 구간에서도 증가하는 상황이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값은 당연히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쵸? 2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f2 값이 3이고 최소값은 f-1일 텐데 그것이 마이너스 4다 라고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어지는 조건 정리해보면 f의 2가 최대값 3,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두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분값 하나를 줬고 fx에 대해서 갑자기 역함수의 적분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역함수? 우리 딱히 배운 적이 없죠. 역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운 적은 없으나 이 구간이 지금 혹시 서로 연관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주어진 좌표가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역함수의 입장에서는 f 인버스 3이 2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지나겠죠. 그러고 봤더니 구간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주어진 적분 공식에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했는데 그것에 대응되는 점을 보니 마이너스 4부터
3까지가 딱 맞죠. 그래서 이것이 이 fx의 적분값에 대응되는 점들에서 이제 구한 적분값이구나라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생각을 새로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안 해본 유형이어서 얘는 치원적분을 통해서 푸는 문제예요. 갑자기 이제 뭐 들이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구간을 변화시키면서 또 적분을 시키는 게 우리가 배운 적분 중에 치환적분입니다. 따라서 치환을 해야 되고 뭘 치환하면 되냐? 이 인버스 x 자체를 그냥 t로 한번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t, dx 이 dx도 dt로 바꿔주면 참 좋을 텐데 이 상태에서 바로 미분을 해버리면 우리가 뭐 역함수 미분 공식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양변에 그냥 f를 다시 씌워줄게요. 그럼 이렇게도 쓸 수 있죠. fx를 양변에 씌워주면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미분해보면 각자 미분해서 dt, dx 이렇게 달아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쓴 뒤에 문제에서 주어진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식을 t에 대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을 다시 한번 계산해보면 지금 x가 마이너스 4일 때 t가 뭐가 나오나요? 그 다음에 x가 3일 때 t가 뭐가 나오나요?를 보시면 t라는 것은 아까 이 인버스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f 인버스 마이너스 4가 뭐냐? 여기 있죠. 그쵸? 1. 그 다음에 f 인버스 3이 뭐냐? 2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t 값이 마이너스 1과 2다. 라고 놓을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을 이제 t에 대해서 바꾸면 이렇게 되고, f 인버스 x를 t라고 치환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dx는 이렇게 넣기로 했죠. 그래서 f 프라임 t dt 라는 식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역함수의 적분을 이 대응된 점에 대해서 t f 프라임 t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가 이 주어진 요 값을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형태가 돼버렸죠.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f'을 fx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뭘 하고 싶다? 적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뭘 하고 싶다? 미분을 하고 싶다. 자연스럽게 부분적분법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적분을 하면 fx, ft라고 할게요. ft의 원래 미분하는 식은 일단 그대로. 그 다음에 빼기 ft. 그 다음에 t는 미분하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dt.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5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2fe 빼기 2니까 더하기로 바뀌면서 f의 마이너스 1 빼기 5가 몇이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값이다. 따라서 fe 몇이죠? 3.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니까요. 2 곱하기 3. 그 다음에 빼기 4, 빼기 5 이렇게 나오네요. 따라서 답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일단 이 치환적분으로 역함수의 적분을 해결한다 라는 아이디어를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 함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이 2번이죠. 자, 넘겨서 이제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이 문제도 사실 앞에 문제들이랑 다 비슷한 맥락을 다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미적분에서 특히 뭐 적분에 대한 어떤 이런 이상한 유형들이 나온다, 이상한 형태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보통은 부분적분 아니면 치환적분을 쓰게끔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조금 더 적합할지 형태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첫 번째 조건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두 함수를 곱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제곱의 프라임 값을 곱해서 적분하면 120이다. 나머지는 뭐 딱히 특별한 조건은 없죠. 그래 놓고 이제 구하는 값이 x 세제곱의 fx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구해야 되는 식은 둘째 치이고, 지금 이 두 식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뭘 하고 싶어요? 일단 fx는 뭐 여기 있고 gx가 곱해져 있는 꼴이 있으면 좋은데 미분이 되어 있네? 그러면은 뭘 하면 좋겠다? 적분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얘는 적분을 하면 좋겠고,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미분을 한번
해서 써볼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분적분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나 조건을 지금 다시 써보면 미분한 함수는 일단 그대로, 그 다음에 적분한 함수는 적분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빼기, 적분하고 미분하는데 이제 합성함수니까 2fx 곱하기 f'x 뒤에다 쓸게요. 이렇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dx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아는 부분이 무엇이냐 보시면 f 여기 1을 대입해 보면 fx gx에 fx 한 번 더 곱한 거죠. 근데 여기 1을 대입해 보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0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도 어차피 거기에 f1을 한 번 더 곱한 거라서 0이 나오지. 게 있어요. 그래서 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0이고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주함수의 곱을 주었습니다.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x 4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까지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얘도 근데 우리가 fx식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바로 뭘 적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대신 우리가 물어보는 형태가 뭐냐면 fx에 x 세제곱이 곱해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얘도 적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x 세제곱도 뭘 해서 나온 거냐면 얘를 미분하면 3차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부분적분을 한 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 인테그랄 부분을 이제 2를 밖으로 뺄게요. 2도 밖으로 빼고 얘를 빼고 요 나머지 적분부터 해보면 적분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미분함수 일단 그대로 쓰기, 거기다가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하기, 그 다음 빼기, 적분 dx,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미분하면 4x 세제곱 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나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도 1 마이너스 1 넣으면은 0이죠. 그래서 없어지고, 그 다음 요 뒷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지금 부호를 보시면 이렇게 숫자 곱하면 8이잖아요. 그래서 8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세제곱 fx, 내가 원하는 꼴이 딱 나왔죠. 그렇죠? 얘가 몇이다? 나가 아까 몇이었어요? 나가 120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120이다. 따라서 내가 구하는 값 8로 나눠주시면 15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목표 지향적으로 가야 돼요. 주어진 문제 형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끌어낼 수 있을 때까지 뭔가 적분하거나 치환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음 문제 가보면 10번 문제 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 이 함수가 이 식을 만족한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꽤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여기 t에 대한 함수고 적분 변수도 t이기 때문에 그대로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다면 이 함수가 그대로 나오는 대신에 x로 바뀌어서 나오죠.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변을 x로 미분하자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대부분 하는 게 뭐예요? x 자리에 뭘 넣어볼까? 0을 넣어볼 수 있죠. 그쵸? 여기 윗끝과 아래끝이 같으면 적분값이 0이기 때문에 x에 0부터 대입하겠습니다. 0부터 대입하면 좌변 0, 그 다음에 1 더하기 a 더하기 0이니까요.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해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로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곱의 미분이니까 fx 더하기 x f'x는 지수함수니까 3x ln 3 에다가 더하기 이제 t가 f로 옷을 갈아입고 그대로 나오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풀었고, 그 다음에 지금 구해야 되는 게 fa 값인데 f에 그럼 마이너스 1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f에 마이너스 1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식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다 지워지잖아요. 그럼 다 끝났죠. 그래서 f에 마이너스 1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제곱 하면 3분의 1, ln 3이다. 따라서 답이 4번이죠. 다음으로 11번 문제 한번 보시면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fx가 있대요. 첫 번째로 이 정적분꼴이 나왔기 때문에 위끝과 아래끝이 같도록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ln f0이 0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f0이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기니 d 조건을 보시면 뭐 감소, 최대값 등등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분한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x에 대해서 미분하기 전에 우리가 이 적분변수 t가 아닌 x라는 친구들은 상수 취급해서 밖으로 빼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조건을 다시 한번 쓰면 ln fx 더하기 2에 x를 밖으로 빼고 0부터 x까지 ft, dt 다음 빼기 2 인테그랄 t, ft, dt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x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fx분의 f'x 그 다음 곱에 미분하시면 2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다음 빼기 2x, fx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2x, fx는 0이다. 따라서 이 뒷부분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우리가 이 fx가 감소한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따져보아야 하는데, fx가 감소한다는 것은 f'x가 0보다 작냐라고 물어본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 여기 f'x가 이 부분에 있어요. 분자에.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조건이 뭐냐면 fx가 항상 0보다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fx 분모가 항상 플러스고, 그 다음 플러스인 값을 0부터 x까지 적분한 값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이것도 양수죠. 그쵸? 왜냐면 지금 x가 0보다도 크다고 했기 때문에 적분 구간도 0부터 0보다 큰 어떤 x까지고, 적분한 함수도 양수인 함수야. 따라서 이 적분값도 양수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플러스분의 어떤 값 더하기 플러스가 뭐다? 0이다. 그렇게 나오려면 f'x가 어때야 돼요? 항상 마이너스 값이 돼야죠. 왜냐면 얘가 플러스이면 당연히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이기 때문에 0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써주면 x가 0에서 기억할게요. 이때 fx가 항상 0이므로 그 다음에 요 값도 당연히 이므로 0보다 크므로 이 f'x는 0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3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니은 조건 한번 보시면, 자, 이번에는 최대값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은 일단 프라임 값이 혹시 0인 극대값에서 존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놨던 게 뭐냐면 f0이 1이라는 걸 구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려면 이 위에서 미분한 요 식을 1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에 x자리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f0분의 f'0 더하기 0은 0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이 f'0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0이라는 값에서 그럼 극값일 것 같은데 극값인 걸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죠. 따라서 이 부호가 변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0보다 x가 작을 때 이때 fx가 0보다 어때요? fx가 항상 0보다 크죠? 원래 항상 0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적분값을 보면 f, t, dt 이 값은 0보다 커요? 작아요? ft는 항상 플러스지만 요 x값이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구간이 지금 반대로 뒤집힌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f'x의 부호를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얘의 부호는 어때요? 0보다 항상 커야죠. 이 기억에서 했던 걸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fx 요 분모는 플러스고 요 적분값이 이번에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따라서 더해서 0이 되려면 얘가 플러스여야 된다. 이것을 따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까 기억에서 뭘 따져놨냐면 0보다 클 때는 f'의 부호가 어땠다? 마이너스였다.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땐 플러스였다. 그러면 부호가 변했어요? 안 바뀌었어요? 부호가 바뀐 거죠. 따라서 부호가 f'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x는 0에서 무슨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대값 이자 최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 그 최대값은 이제 뭐냐? f의 0 그 값을 이제 구해보시면 아까 구했듯이 1을 가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디귿 조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디귿 조건은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 자, f1 더하기 라지 f1의 제곱. 근데 라지 f가 뭐냐면 이렇게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어서 뭔가 제곱을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적분된 식이 어디에 있냐? 한번 보시면은 이 1번식에서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1번식에 보시면 적분된 이런 꼴이 보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다시 한번 써보면 지금 디귿 지금 1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1을 다시 쓰면 다시 쓴다는 얘기는 라지 fx를 한번 써보겠다는 얘기예요. fx분의 f'x 그 다음에 적분된 식이었거든요. 2 곱하기 적분의 식.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라지 fx라고 놓기로 했기 때문에 이 라지 fx가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양변에 fx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f'x 더하기 2fx 라지 fx가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 f1을 뭔가 넣어야 돼. 근데 라지 fx가 아니라 fx의 제곱에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식을 가지고 라지 fx를 확실히 찾을 수는 없단 말이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 제곱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셔야 되냐면 이 스몰 fx, 이 친구가 뭘 미분한 거예요? 그렇죠. 라지 f를 미분한 게 곱해져 있네? 그렇다는 것은 이 식이 합성함수를 미분하면서 나온 꼴이다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그럼 거꾸로 적분을 하면 라지 fx의 제곱꼴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x로 양변을 적분을 해보면 fx가 되고요. f'x는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은 라지 fx의 제곱이 됩니다. 0은 상수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c를 구하려면 아까 x 0 대입한 결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f의 0 더하기 라지 f의 0의 제곱이고요. f의 0은 아까 1이었고 라지 f의 0은 몇이에요? 0이죠. 당연히 윗끝과 아래끝이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1이 됩니다. 그래서 c가 1이 된다라고까지 구했어요. 그럼 이제 다 구했죠. 우리가 구하려는 꼴이 딱 나왔어. 지금 f의 1 더하기 라지 f1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건 뭐다? 지금 요 식에다가 1을 넣은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뭘 넣든 간에 지금 상수 c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x에 1을 넣어도 1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답이 1 맞죠?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디귿이라는 형태를 좀 찾기 위해서 이 라지 f라는 형태로 식을 조작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12번 문제 보시면 fx라는 함수가 있고 이 가나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 역함수 gx가 있대요. gx에 대한 적분값을 지금 찾아야 되는 문제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가조건을 이제 많이 해본 꼴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x를 한번 보내보면 이 분모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근데 극한값이 수렴하네? 따라서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가를 보시면
리미트 분모가 0으로 가고 그 다음 극한이 수렴하니까 따라서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fx 더하기 6. 요 값이 0으로 가야 되고 따라서 리미트 fx가 마이너스 6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fx 식이 지금 다 주어졌으니까 fx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한번 넣어보시면 이 부분이 다 0, 0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이 c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와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c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안 했냐면 지금 한 건 0분의 0꼴이어야 된다를 한 거고 실제로 그 극한값이 1이 나오는지는 조사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식에 넣어서 직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식에 넣어보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2의 x에 a의 2의 2x 그 다음 더하기 b의 2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6 빼기 6 더하기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없어지고요.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위아래 2의 x로 나눌 수 있겠죠. a의 2의 x 그러면 b 이렇게 나오고 이 값도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1이 돼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서 c에 이어서 b 값도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 조건 보시면 나 조건에서 f에 ln이가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대입해 볼게요. a 곱하기 2의 2ln2 더하기 2의 ln2 빼기 6 지금 bc 값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시면 4a 더하기 2 빼기 6은 0이다. 따라서 a 값이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c, b, a를 다 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fx를 온전히 다 구해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함수의 적분만 하면 되는데 자, 역함수에 대한 적분을 우리가 직접 식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걸 xy를 바꿔서 식을 조작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fx를 활용을 해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역함수 적분은 fx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 f에 지금 x가 따라서 한 번에 정리하면 2의 2x, 2의 x 빼기 6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gx라는 것이 역함수이기 때문에 f의 인버스 x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fx로 돌려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f 인버스 x로 이제 돌려서 풀 거고 얘를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가 이제 t로 다 구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구간도 t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x가 0일 때, 지금 0부터 어디까지냐면 14일 때로 지금 구간이 주어져 있을 때 x가 0이면 t가 뭐예요? 그 다음에 x가 14일 때 t가 뭐냐? 이거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어떻게 구하냐면 f 인버스 0이 t가 나오는 t를 구해라 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쵸? g 입장에서 0을 넣었을 때 이제 뭘 넣어야 0이 나오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에 뭔가를 넣으면 이제 0이 나오는 값을 찾아라 라는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2의 t 더하기 3은 0. 따라서 2의 t는 항상 0보다 크죠? 2의 t제곱이 2가 나와야 되고 따라서 우리가 찾는 t 값이 뭐냐면 ln입니다. 따라서 이 t 값이 지금 ln2로 바뀌고요. 그 다음 똑같은 방식으로 x가 14일 때 t 값을 구해라. 이것도 똑같이 f에 인버스 14를 넣으면 t가 나온다는 얘기고 반대로 얘기하면 f 입장에선 t를 넣었을 때 14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0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2의 t제곱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2의 t제곱이 4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ln4 혹은 뭐 2ln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어요. 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분식을 t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꿔서
써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x라는 것은 f의 인버스 x에다가 다시 fx를 씌운 거죠. 따라서 이 ft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dx는 이제 양변을 미분해보면 f'(t) dt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0부터 14까지 원래 gx를 적분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gx를 f 인버스로 두기로 했는데 요 식을 다시 바꿔보면 t로 바꿔보면 일단 ln 2부터 구간이 2ln 2까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뀐다? 그 다음에 요 f 인버스 x가 지금 t라고 치환이 됐고 gx 대신에 뭐다? f'(t) dt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f'(t) dt 이렇게 바뀌어서 식을 다시 쓰면 t f'(t) dt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조금 어렵죠. 평소에 해보던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아이디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함수를 t로 치환해서 이제 t에 대한 적분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것만 적분을 잘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꼴은 왠지 얘를 적분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분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하는 함수, 이 앞에 있는 t를 미분하는 함수로 해서 부분적분을 써보시면 적분해서 쓰면 tft에다가 대입 빼기 미분하면 없어지고 1이 되고 뒤에 있는 함수는 ft dt ln이 2ln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 정리해 보시면 돼요.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8 더하기 34 ln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적분하실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따라서 이 p 값과 q 값이 나오게 되고요. p가 마이너스 8, q가 34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둘을 더해주시면 26이 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13번 문제 갈게요.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이 13번 문제도 보시면은 역함수가 또 존재를 이제 한다고 나오고 역함수에 대한 또 적분을 똑같이 지금 시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역함수를 적분하는 게 좌변에 있고 그 다음에 우변을 봤더니 이런 꼴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물어보는 꼴이 지금 이런 꼴이에요. fx네. 자, 그러면 일단 요 부분에서 f'이 아니라 얘가 지금 뭔가 적분된 형태로 나와야 되겠다. 그럼 좋겠다.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약간 미분의 관계 아닐까 해서 뭔가 부분적분의 형태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요 2x가 지금 x로 바뀌고 x가 2분의 x로 바뀌죠. 그러니까 반절씩 줄어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 구간도 딱 2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뭔가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을 곁들여서 이제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12번 문제를 활용을 해서요. 아까 요 좌변 함수를 굉장히 빠르게 고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었지? t를 요역 함수라고 치환을 하면 우리가 이 구간을 일단 고칠 수 있었죠. 이거일 때 0일 때랑 파이일 때 t 값을 각각 구할 수 있죠. t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0일 때 t 값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제 뭘 넣어야 0이 나오냐라는 거잖아요. G 입장에서. 그쵸? 그래서 G에 뭐를 넣어야 0이 나오냐라는 건데 0을 넣어야 0이 나오지 않나요? 그쵸? 그 다음에 뭘 넣어야 파이가 나오냐라는 거기 때문에 뭘 넣어야 여기 파이가 나와요? X자리에 파이를 딱 넣으면 파이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0부터 파이까지로 그대로 구간이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적분을 실제로 바꿔보면 dx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구간은 0부터 파이까지인데 바뀐 거예요. 이것도 나름. 그 다음에 요 g 프라임 x 부분이 t로 바뀌었었고 그 다음에 dx가 뭘로 바뀌었는지 기억나요? 그쵸? g 프라임 t dt 이렇게 바뀌었던 거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t, g 프라임 t, dt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의 적분 방법은 어떻게 썼다? 부분 적분을 썼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를 적분, 얘를 미분하는 함수로 두고 계산을 해보시면 tgt에다가 파이 0 넣고 빼기 gt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dt와 같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조금 해보시면 g 파이를 계산해야 되네. g 파이 계산해 보시면은 어차피 여기는 없어지고 파이가 나오네요. 그래서 파이 제곱 0은 어차피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이렇게 나오고 gt가 뭐냐? gt가 식을 직접 넣어볼게요. 이제 gt가 요 식이잖아요. 요 식을 지금 x에 대해서 이제 바꿔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f 프라임 2t sin t 그 다음 더하기 t에 d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형태를 보시면 얘가 이렇게 나온대요. 얘가 어디서 나올까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꼴은 지금 4분의 1 파이 제곱이 없는 형태죠. 이런 건 없어졌어. 왜 없어지냐면 이 x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t부터 따로 계산을 해주면 여기다 쓸게요. 파이 제곱 빼기 0부터 파이까지 f 프라임 2x 2t sin t dt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 t만 적분하면 뭐 나와요? 2분의 t제곱에 파이 0 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앞에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결국에는 뭐랑 같다고 했냐면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여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좌변은 우변과 같다. 이 우변을 한번 써볼게요.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된다? 0부터 2 파이까지. 파이네요. 파이까지 f 프라임 2x sin x dx 더하기 4분의 1 파이 제곱이랑 같아야 된다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렇게 구해 보시면 자,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보시면 어때요? 아예 모양이 똑같죠. 지금 t랑 x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정적분이라는 것은 0과 파이를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똑같은 꼴입니다. 이 둘이. 그래서 이 둘 중에 이 놈을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2배가 돼요. 2배에 0부터 파이까지 통일해서 쓸게요. 2x sin x dx는 몇이다? 나머지를 좌변으로 다 넘겨주시면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 제곱을 빼니까 4분의 파이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따라서 0부터 파이까지 f 프라임 2x sin x dx가 8분의 파이 제곱이 나온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꼴을 지금 8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걸 알아냈고 이걸 통해서 뭘 구하면 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fx 코사인 2분의 x dx를 이끌어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점을 보자면 일단 적분 구간이 2배가 더 길어졌고요. 그 다음 요 f2x가 아니라 x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fx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적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 2x를 x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치환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t라고 한번 치환할게요. 그래서 2x를 t라고 치환하면 x가 0일 때 t가 몇이죠?
2배니까 0. 그 다음에 x가 파이일 때 t가 2파이로 이제 구간이 딱 2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dx가 dt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t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바꿔보면 0부터 2파이까지 f't 그 다음에 sin x 대신에 뭘 넣어야 돼요? 그렇죠. 2분의 t 이렇게 넣어야 되죠. x가 2분의 t입니다. 그 다음에 dx는 뭐야? 2분의 1 dt 2분의 1 d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 2분의 1은 앞으로 조금 거슬리니까 넘겨줄게요. 2분의 1 이렇게 dt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적분을 하면 되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이 친구가 적분 이 친구가 미분되면 딱 좋기 때문에 부분 적분 써보시면 2분의 1에 바로 치고 라지 ft 그 다음에 사인 값 그 다음에 빼기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2분의 1 f 프라임 t 코사인 2분의 t dt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0부터 2파이까지 ft 코사인 2분의 t dt가 뭐가 나오게 되냐면 8분의 파이 제곱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0부터 2파이까지 ft 코사인 2분의 t dt는 뭐다? 마이너스 4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딱 나왔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용한 아이디어가 두 개인데 크게 첫 번째 역함수 적분을 이렇게 고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부분 적분으로 해결을 해서 풀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요 주어진 식을 활용해서 식의 유사성을 좀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식은 원래 있던 식에 특히 이 부분과 아주 유사하고 이 친구를 치환하고 부분 적분하면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좀 더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갈게요. 14번. 자, 두 곡선이 있는데요. 이거 부피니까 금방 풀죠. 평면이 정사각형이다.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만 구하시면 되고 한 변의 길이가 요 길이라고 볼 수 있죠.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y값 길이 빼면 되겠다. 따라서 루트 2x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v는 인테그랄 한 변의 길이의 제곱 dx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니까요. 이걸 적분해주면 끝납니다. 따라서 0부터 2까지 2x 더하기 2루트 2x 더하기 1을 적분해주시면 되고요. 적분해보면 x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2루트 2에 x의 2분의 1제곱으로 좀 고칠까요? 헷갈리지 않게 2루트 2에 곱하기 x도 지금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이걸 적분하는 거고 그러면 x 입장에서는 한 차수 올리고 원래 2루트 2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뭘 곱해야 돼요? 역수를 깔아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더하기 x에다가 대입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입해주면 4 더하기 2루트 2니까요. 8, 2 곱해지네. 3분의 16 더하기 2 이렇게 나와서 6 더하기 3분의 16은 3분의 34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답이 지금 30V이기 때문에 30V는 30 곱해주시면 34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답이 340이에요.